네, 어제도 네. 많이 거기서 많은 닭들이 또 우리 축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닭들의 죽음이 뭐요? 해보세요. 헛되이 예? 헛됐다고. 헛됐다고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그런 닭도 있었다는 순닭이야 얘기까지 순닭. 들었습니다. 자, 어제 역시 잠 못 주무셨을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네. 저도 그 후반 시작하고 한 10분만 보고 자려고 네. 근데 10분 됐는데 두 골을 넣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렇지. 된 이상 끝까지 본다. 에헤. 그러나 아니 근데 사람들이 좀 그러네. 아니 지원 자나? 응? 나는 그렇지는 않는데. 나 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끝까지 보는데 나는. 아 그래요? 저는 마지막 1초까지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저는 3대 2로 뭐 이기고 있어도 자요. 아니 난 졸리면 경기 자야죠. 순간 그러면 끝까지는 본다 이거지. 아 저는 뭐 전혀 중간에 딱 미리- 냉정하게 끊고 자는 수도 있구만. 그게 주식 잘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손절. 딱딱 끊는 거죠. 정 대표님 지금 한국 팀을 손절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면 계속 이 아저씨는 수렁에 빠져. 빅 미스테이크요, 당신.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빨리 들어갈까요? 예. 네. 그 연준 고위 인사들이 금리 낙관론에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요즘 금융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 센티멘탈하게 기분상으로 금융시장 네, 전반적으로 좀 약간 다시 저 희망에 차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좀 무신경해진다고 할까? 네, 좀 그런 느낌. 악재는 좀 무신경해지고 예, 희망이 살짝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 제가 이거 원고를 쓰면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는데 뭐 환율이 뭐 한 1,300원대에서 안정적이고 뭐 국채 금리도 역전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뭐 걱정이 되진 않고 지금 국고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가 6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다지 우려의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기업 위험 자산의 어떤 지표로 쓰이는 CP 금리 3개월물이 5.51%로 4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만약에 악재가 있다 그러면은 다 악재 근거로 사용될 만한 지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절대 지표들은 대부분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뭘까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빵 하고 터지는 악재가 없다 보니까 잔잔하게 계속 올라오는 악재들에 대해서 좀 둔감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연준 고위 인사들도 금리 낙관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아마도 2024년에나 돼야 우리가 명목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한 내년쯤 되면 뭐 좀 적당히 뭐 동결하고 인하하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이게 연준 총재가 그러니까 윌리엄스 총재가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네. 설사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내리는 거는 한참 걸릴 거다. 아니면 그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건 한참 걸릴 거라는 게 연준의 기존 입장이기는 해요. 네. 근데 기존 입장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뭔가 좀 연준 얘기를 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최측근으로 좀 꼽혀요. 뉴욕이죠 뉴욕. 예, 뉴욕 연준이요. 그리고 이제 12월 FOMC에서는 이제 뭐 자이언트 안 가고 빅스텝 정도 갈 거다라는 얘기들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직 할 일이 많다. 그 얘기는 이제 긴축 기조가 계속적으로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기본적인 견해는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매번 하던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에 비해서 뭐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한 6.2% 정도가 이제 물가 상승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말에 한 5.5, 내년 말에 3.5로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네. 근데 내년에 낮아진다는 건 맞는데 그래도 타겟 인플레이션이 2%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말에도 3.5면은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매파 우리 블라드 형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시장은 FOMC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리스크를 예.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최종 금리가 5에서 7%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제약적인 정책 금리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 동결에 근처도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우존스는 1.45%, S&P는 1.5%, 나스닥도 1.5%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아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이따 개장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약간은 그러니까 그 주요 시장에서는 뭔가 행복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어제 만난 스타트업 대표님 얘기로는 모임을 할 때마다 구성원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래요. 네, 대출돼서? 예, 대출되거나 대출될 것 같으니까 예. 심각하군요 그쪽은. 정 대표님 네? 긴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군요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는 네. 아무래도 좀 위험 자산 시장이다라는 인식이 좀 네. 강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겨나는 손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을 알고 투자한 거다. 이제 VC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을 알고 투자한 거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시장이 조금 그 정리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 손실이 엄청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스타트업 쪽에서는 약간 좀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코인 시장도 지금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블록파이라는 곳이 파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 데니까 이제 가상화폐 담보로 돈 빌려주는 데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에 나온 얘기만 좀 읽어드리면은 네. 블록파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8조에서 27조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담보로 받고 약 10조 원을 고객에게 대출했다.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군요. 대출을 해준 거군요. 예, 담보 규모가 거의 한 25조가 되고 대출해준 게 한 10조 원 정도를 대출해줬다는 거예요. 25조가 돼도 이게 뭐 최근에 막 떨어졌으니까 70% 만약에 마이너스 났다고 치면 예, 그러면 빌려준 돈보다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진콜 하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이 빠졌구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FTX하고 좀 관련이 있대요. 그래요. 네, FTX하고 이제 거래를 예전에 지난 6월쯤에 이제 블록파이 쪽에서 좀 안 좋아지니까 FTX가 여기다 자금 지원을 좀 해줬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파이가 FTX에다 자금을 맡기고 또 FTX가 발행한 FTT 토큰을 또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네. FTT로 자금을 빌리면서 이제 의존도가 좀 높아졌었고 거기가 이제 FTX가 블록파이를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FTX가 파산을 하다 보니까 블록파이가 바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나온 데는 이제 사이즈 큰 애들만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위믹스하고 닥사의 공방, 거래소와의 공방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한 29일간 16차례간의 소명을 거쳤지만 위믹스는 소명하지 못했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위믹스 쪽에서도 반박하면서 아니다. 실시간으로 이거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결국은 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건 좀 특이한 조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위믹스가 닥사 그러니까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연합체잖아요. 여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위믹스가 위메이드가 위믹스 팀이죠. 예. 그것도 이제 거래소들이 담합을 해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징표는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 뭐가 좀 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안 터지는 거는 그 좀 우리가 단기 시장 제일 위험하게 봤던 단기 시장이나 부동산 PF가 제일 안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좀
웬만하면 다 자금 공급을 해주니까 안 어제도 터지고 뉴스 중에 뭐 추가 그죠? 예, 시한펀드 추가한다고죠. 네, 예. 그중에 뭐 하는이 2조 5천억인가요? RP 매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시장의 위험을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서 유예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누구한테 당부한 거예요?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죠. 예, 여당과 정부.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수석비서관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수보라고 하는데, 하죠. 대수보. 대수보. 네. 근데 이거를 회의를 하고 나면은 여기 회의 나왔던 내용들을 보통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부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를 전하는 얘기니까요. 그에 따라서 정부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니까 그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저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오케이 받을게 뭐 진통이 있었으면 받을게 한 다음에 거래소 1.5% 낮추는 안을 카운터 오파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정에다 얘기했다는 건 그런 거 수용하더라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민주당 안이라는 부분이 증권거래소를 더 인하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 인하하려고 그랬던 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기재부는 순차적으로 인하를 하려고 해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은 양도세를 바로 도입 안 하면 세수가 감소하니까 예. 거래세에서 좀 감소되는 부분들을 좀 벌충을 좀 유지시키자. 하려 그러는 게 있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굳이 개인 투자자들하고 맞설 필요가 없잖아요. 맞서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네. 여론이 안 좋죠 사실. 예, 그러니까 금투세 2년 하는 도입안을 받고 여기에 더해서 증거거래세 0.15%로 더 인하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부 출범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당시 윤석열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주장했죠. 그렇죠. 폐지를 주장했고 상대 측에서는 거래세를 확 줄인다. 뭐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증권시장의 정책이 되게 이제 상반된 건데 공약하고 조금 공약에. 달랐었죠. 예. 근데 공약은 사실 공약으로만 보면 후퇴란 말이에요. 폐지가 아니라 유예로 된 거니까 뭐 유예가 폐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쪽에서는 원래 거래세를 낮추자고 주장한 바를 그러면 받아들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당정에다가 그런 주문을 했다는 거는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야 저거라도 좀 받지 그러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약간 정치적 해석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여기서 주식 양도세 보유액 기준을 높이는 거를 같이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추는 부분들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메시지로 볼 수 네. 있고 주식 양도세 보유액 기준을 이제 유지하거나 높이는 거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프레임을 좀 보여주려는 정책 색채를 보여주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기재소위가 지난 21일부터 심사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기사에 보니까 오늘이 네. 마지막 소위래요.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돼요?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소위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오늘 좀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이제 마무리해 금투세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투세 유예에 대한 거는 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야무야 돼서 안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예, 예. 그나마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제 뭐 국회 본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빨리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서로 책임 공방하면서 예. 이렇게 누락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좀 찝찝함이 있는 건데 글쎄 오늘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가 나오겠군요. 예, 근데 네. 이게 회의의 마지막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마지막에 가기 전까지는 서로 뭐 밀고 당기고 뭐 꼭 금투세 논의가 아니더라도 금투세 걸고 뭐 다른 거 걸고 뭐 그래가지고 그 정치적 협상이 복잡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마지막 되면은 될 건 되고 빨리빨리 넘기지 않으면은 이제 회의가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은 좀 이렇게 극적 타결이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 사실 뭐 마지막 날 항상 타결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위에서 좀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라는 시간 이게 뭐 너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갈무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왜냐하면 증권업계도 사실 저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2년 정치권에서 유예에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양쪽이 그 의견이 공감대가 좀 합치되는 있으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이거 받고 저거 받고 그러니까 하는 정부 거 입장에서 거래세를 낮추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수가 한 7조 정도 거치는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 예, 주식 빨리 올려가지고 주식 올라가면 거래세도 늡니다. 엄청 늘죠. 예? 거래 금액 대비해서 매기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죠. 예. 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가지고 빨리 아니,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면 금투세 유예 하나를 주장한 거고 이쪽에서는 금투세 유예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하려면 거래세도 낮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카운터 오퍼를 한 거죠. 그 순차적 이쪽은 순차적으로 낮추는 쪽이고 네. 민주당은 더 빨리 낮추는 쪽이고. 둘 다 서로 받으면 되겠네. 거래세도 낮추고 금투세도 유예하고. 근데 그럼 이제 세수 어떻게 메울지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논의를 구체적으로 세금을 네. 어디서 걷어야 될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된 부분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이게 이 얘기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2년 전부터 준비되는 거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좀 삐걱거리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시느냐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그 사모펀드가 투자 수익을 내면은 펀드 투자자가 이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자기 입장에선 돈을 냈고 거기에 투자 소득이 났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배당소득세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이게 뭐 금융투자의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있잖아요. 그걸로 하게 되면 거의 한 50% 가까이까지 세금 낸다. 세금을 낸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우리 좀 주식 양도세로 해달라. 그거는 한 22%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최대 5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사모펀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꼭 이 제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유예를 하면 유예를 하는 동안 그중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맞아요. 필요한 것 그리고 같아요. 가상화폐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 어제도 그런 토론을 제가 한번 사회를 봤거든.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FTX 문제도 있고 뭐 위믹스 문제도 있고 계속 고박수도 있고 뭐 계속 터지는데 보니까 전문가들 네 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법이 그걸 그 특근법인가? 예, 그거는 사실 자금 세탁 방지한다고 맞아요.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거를 광범위하게 그 규정하는 법이 아니에요. 네. 아주 일부 자금 세탁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보내든지 뭐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법조문인 규정문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아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거래소도 다르고 발행한 사람 다르고 투자한 사람 다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 다 우리가 책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어차피 현실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한다는 건 빨리 제도권 안에 들여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그냥 조금씩 미루다 보면 그게 또 트리거링이 돼가지고 큰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우야무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러는 그러니까 거 이게 아닌가. 2년을 유예를 해놓으면은
지금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2년 후에 좀 체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예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잊어버려? 다 잊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리고서 2년이 지나서 또 그때쯤 그때 가서, 되면은 네. 또 이제 부랴부랴 하는 상황이 벌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좀 예전에 그 공매도 제도 관련한 얘기 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좀 네네. 정지돼 있는 동안, 금지돼 있는 동안 제도 정비를 다 해놓고 하면 좋은데 꼭 그게 또 지나고 나서 닥쳐야 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빨리 여야 합의, 당정이 저런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빨리 일어나는 게 첫 단계네요. 네. 예.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